림프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거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5장이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 시스템을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조금 참고하셔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유민 씨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림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시스템은 몸 안에 쓰레기를 청소도 하고요. 중요한 방어를 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 시스템을 보통 면역 시스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림프 시스템은 쓰레기, 노폐물을 청소도 하고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림프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독소들을 우리 건강을 해치는 범인이라고 한다면 형사가 그 범인을 딱 납치해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가 림프 시스템의 한 일부, 한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림프계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림프계 전체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우선 림프계의 구성을 보시면 림프액, 림프관, 림프구, 림프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림프액, 림프관은 우리 혈관계가 있잖아요. 혈액, 혈관 이것처럼 림프액이 있고 이 림프액이 이동하는 게 림프관이라는 게 이 전신의 혈관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게 림프절이라는 거고요. 가슴에 있는 이 흉선, 면역세포들이 훈련을 받고 하는 이 흉선과 그다음에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임무를 마치면 면역세포들이 파괴되는 비장, 그다음에 장 공부를 할 때 장은 면역력의 70%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70%를 차지하는 그 구성 요소가 소장이도 이렇게 보면 파일 스패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림프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림프계를 이해한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고 체내 노폐물을 운반하고 면역 기능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림프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림프액이 잘 순환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림프관이 막히게 돼서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이 림프 부종을 일으키는 그 기생충의 일종의 사상충 같은 것들이 이 림프 부종을 또 일으켜서 림프관을 막히게 이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림프절염이라고 이런 질환이 있고요. 림프절에도 암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림프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하고 림프종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림프액, 림프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림프라고 하면 림프액을 림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한자로는 임파라고 이야기해요. 임파선 이런 말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림프관을 흐르는 황백색의 액체를 우리가 림프액이다, 림프다 이렇게 부르고요.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상처 났을 때 진물 나오잖아요. 그 진물이 림프관에서 빠져나오는 림프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혈관을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림프액이 전신으로 흘러다니는 게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걸 우리가 림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들이 흘러다닙니다. 순환하는 거죠. 근데 이 림프관의 길이가 16만 킬로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혈관이 전체 길이가 12만, 15만 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전체 혈관 길이보다 림프관의 길이가 훨씬 더 길고요. 또 체중의 한 7, 8%가 혈액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이 60kg라고 하면 한 4, 5리터 정도 전체 혈액이에요. 그런데 이 림프액은 이 혈액량의
3배 또는 4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혈액량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우리 온몸으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흘러다니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혈액은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림프액은 우리 온몸에 흘러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 림프액이 어떻게 림프관으로 모여가지고 흘러다니는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혈관은 잘 이해하고 계시죠? 대동맥에서 좀 더 가는 동맥으로 가서 모세혈관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바뀌는 요 과정 중에 보면 동맥에 있는 혈액이 정맥으로 바뀌어 갈 때 그 공간에 정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혈액의 일부 조직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포 사이에 혈액의 일부가 정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남아있는 걔네들이 어디로 흡수가 되나 하면 작은 모세 림프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하고 동맥, 정맥 사이의 그 공간에서 혈액의 일부가 림프액으로 바뀌어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보면 세포가 만든 노폐물도 정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정맥으로 빠져 못 나간 것들은 림프관으로 모이겠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들도 림프관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인 걔네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전체 순환을 하게 되니까 림프액 안에는 세포가 만든 노폐물도 있을 거고 또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들도 림프액에 당겨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림프관이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노폐물 수송하는 게 아니고 소장에 육모가 있는데 요 육모에 보면 영양소들이 흡수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든지 다양한 영양소들이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지방하고 지용성 비타민은 육모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세정맥, 세동맥 요 사이에 보면 림프관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은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림프관을 암주관, 유미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림프관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림프액이 온몸으로 흘러서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림프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흐르다 보면 림프절을 정류장처럼 여기를 거쳐가지고 또 다른 림프관을 거쳐서 다른 림프절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 요 부분에서 합쳐져서 혈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하는 혈관계가 있고 림프가 순환하는 림프계가 있는데 이 림프계하고 혈관계가 접점이 가슴 쪽에 있는 쇄골 하정맥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함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림프액하고 혈액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혈액은 우리 온몸을 전철처럼 전체가 순환하잖아요. 근데 림프액은 한 방향으로밖에 흐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쇄골이 있는데 정맥에서 되려면 림프액은 전부 심장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림프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마사지 하는 방향이 전부 다 심장 방향으로 마사지를 할 거예요. 이 마사지를 받아보시면 얼굴 마사지든 목이든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림프액은 심장 쪽으로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림프액은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주변 근육에 의해서 림프액이 움직여요. 우리 혈관은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림프액은 주변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다거나 서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림프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후에 되면 다리가 붓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액 순환을 잘 하려면 림프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림프액이 잘
흘러다닐 수 있는 거겠죠. 종아리 같은 데 손으로 눌러보면 빨리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림프 부종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쪽에 보면 좀 울퉁불퉁해진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림프액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림프액에 들어있는 노폐물들이 순환 경로를 거쳐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종이 생기거나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림프 순환이 우리 몸의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림프구라는 건 이제 공 모양으로 생겨서 림프구라고 얘기하고요. 이 백혈구를 이야기합니다. 면역 공부할 때 T세포, B세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걔네들이 이 림프구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림프구들이 림프절에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을 거쳐가지고 림프절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류장에 딱 오면은 거기에 있는 림프구들이 림프액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 시키고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구 종류에는 T셀이다, B셀이다, NK셀이다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얘네들이 림프절에 상주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달려가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림프계, 혈액에 또 골수에 이런 림프구가 분포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몸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림프절에 관한 그림인데 이 림프구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방어를 하는지 요거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림프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림프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임파선이라고 부르는 게 림프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강낭콩 모양의 림프절이 한 600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림프절이 보면 목하고 귀 뒤쪽에 5, 60%가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하고 서해부 이쪽에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림프절이 뭐 하는 데냐 하면 이 여러 림프관이 림프절을 모이잖아요. 이 림프절이 모이면 이 안에서 림프구들이 림프액에 실려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이 안에서 가두고 공격을 해가지고 다 없애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파선 중에 우리가 편도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림프절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목이 붓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러스들이 침입해서 이 림프절인 편도선에서 림프구들이 바이러스나 세균하고 막 싸워가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으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앞에 질병이 실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을 지키고 있고 항상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건데 감기 걸렸을 때 목이 붓는 이유도 나름대로 림프구가 열심히 바이러스나 세균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자꾸 뭘 먹어주면은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현명하게 정상으로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상들을 잘, 이런 신호 경고음들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쓰레기, 독소들이 이 림프절에 모여서 여기에서 처리하고 또 비우고 그래서 림프절이 채웠다, 비워졌다, 채웠다, 비워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채워졌다, 비워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소들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비우기 전에 또다시 독소가 채워지고 이렇게 되면 림프절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타구니 같은데 목 주위, 임파선 이런 데다가 붓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편도선도 어떻게 어릴 때 이거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외과 수술로 제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편도선도 림프 시스템에서 면역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요즘은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 림프절이 암을 전이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하비 다이아몬드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림프절이 암을 전이하는 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림프절이 원래 하는 일은 암세포를 가두어서
다른 데로 못 가게 가둬 가지고 이걸 파괴하고 암세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발생된 조직 주변의 림프절을 다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유방암 같은 경우가 주변에 있는 림프절, 유방 주변에 겨드랑이 쪽 이런 데 림프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조직 검사를 해서 이런 림프절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완전히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또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림프절이 우리 몸의 곳곳에 정류장처럼 있으면서 암세포들을 가둬가지고 거기서 암세포를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정거장을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림프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백혈구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도 우리 몸에서 처리할 독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백혈구들이 그 독소가 있는 주변 림프절로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혈액 속에 림프구 숫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백혈구 숫자가 증가됐다,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된다라면 이건 원인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림프절과 백혈구 숫자와 암하고 이런 거의 관계가 림프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더 우리 몸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 하냐? 결국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림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독소를 잘 청소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 림프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 간과하기 쉬운 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자고 과식을 하지 않고 소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림프 시스템이 원활하게 우리 몸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고요. 림프 디톡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 연구 결과만 조금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 네이처지에 보면 비인두 림프구청은 뇌적 수액을 배출하는 중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게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진코엠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뇌 속의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는 경로가 2024년 1월 달에 규명이 돼서 이 네처지에 실린 거예요. 이 목에 있는 림프 순환을 잘 해주면은 노폐물 청소한 이 뇌 척수액의 배출량이 증가된다는 걸 이 결과를 실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목 주위에 있는 림프 순환을 잘 해주면 치매나 파킨슨 병을까지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림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목 주위에 많은 림프절이 한 50에서 60%가 목 주위에 있는 이유가 두 가지 큰 원인인데 첫 번째는 눈, 코, 입을 통해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침입하면 잘 방어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뇌 속의 노폐물들을 이 목 림프를 통해서 배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림프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충분하게 잘 해주기만 하더라도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림프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림프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번 북미팅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림프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